원내대표가 국회의장 후보들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일, 얼마 전까지 선명성 경쟁을 했던 국회의장 후보들이 하나둘 불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 당선인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또 존중을 했습니다. 조정식 후보님께서 저를 지지 표명하시면서 후보를 사퇴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국회의 위상도 좀 되찾아달라 이런 각별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음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능함을 보이는 민생국회를 만들어내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강성 지지자들이 밀었던 추미애 당선인으로 막판 교통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조정식 의원뿐 아니라 정성호 의원도 불출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불출마를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데 의원들이 당원과 다른 결론 내리면 혼란스럽다. 당원의 뜻을 내세워 불출마를 설득했다라는 관측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랍시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중립기어를 넣어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 국회의장은 폼 잡는 자리가 아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 후보들 중에서 가장 강경한 후보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추미애 후보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 끊임없이 직시하고 노력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지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아를 중립으로 확 넣어버리고 멈춰버린단 말이죠.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시절에. 원내대표가 이거를 정리했다라는 얘기도 참 놀라운데 박성규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례적인 일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당의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국회의장 후보를 주저앉히고 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이 과정은 제가 이제까지는 좀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형식이 지켜졌거든요. 의원 개개인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당 의원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 의례적이고 이런 일들이 무시되고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건 바로 명심 때문에 그렇다고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추미애 의원에게 당선인에게 기울었다 하는 얘기. 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저희들도 예상을 했었죠. 추미애로 가는 것 아니냐. 결국 그리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추미애가 있어요. 어떤 추미애냐면 추미애 전 의원. 전 법무부 장관,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본인이 뭘 하겠다고 맘먹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동교태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분이죠. 그리고 또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상식도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는 그렇죠. 개딸들 사이에서는 무슨 장군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분으로 단일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일화가 됐다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왜 추미애로 단일화가 됐는가? 왜 추미애여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친명을 단순히 하나로 모은 것이 아니라 추미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추미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일이 뭘까요? 민주당이 결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심은 민주당의 당론의 결정에 국회의장이 중립을 이유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추미애 지금 이제 당선인은 지금 국회의장 후보는 이제까지 그런 전임 국회의원장들의 그런 중립적인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어정쩡하다고 하는 중립이랍시고라고 하는 좀 거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비판을 한 것이고 네. 바로 그 부분에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국회의장을 생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국회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국회의장이 중립을 선언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거든요. 양 당 간의 의견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가지고 국회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서 갈등이 커지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 상황을 줄이고 조정과 협의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치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장은 당적도 버리고 중립을 두라고 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이 깡그리 무시되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 우리 다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특검법 당장 이제 22대 국회 때부터 청와대하고 훨씬 더 많이 부딪히겠죠. 절대적인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국회를 밀어붙이는 이 힘의 행태를 우리가 다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회는 공전 계속할 것이고 갈등 계속할 것이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 제가 꼭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진표 국회의장을 추미애 이젠 후보죠. 비난했어요. 중립이랍시고.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 시절에요. 민주당에서 원했던 것 중에서 상정이 안 된 게 없어요. 김진표 국회의장 시절에 민주당에서 원했던 법안 본회의에 가서 투표되지 않았던 사안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됐어요. 다만 김진표 의장은 갈등 상황에서 양당에 더 시간을 주고 숙고의 시간을 줌으로써 충돌의 여지를 줄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중재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추미애 의장이 되든 김진표 씨 지금 국회의장 시절 돌아보든 달라질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치열하게 대결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강하게 비춰지겠죠.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저런 성격을 가진 저분을 법무장관에 시킴으로써 결국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추미애로 단일화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속상해할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의원들 포함한 이분들께는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덕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봐도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박성규 전 차관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까지 불출마할 정도로 이 추미애 후보,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명심은 확고하다라는 뜻 같기도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왜 추미애인가와 관련된 설명들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민주당 핵심 관계자, 대선까지 추미애 당선인이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주면 이 대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운시대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른바 국합 배드캅. 친명계 의원 B. 이 대표는 정권 심판을 위해 탄생한 국회에는 중재자가 아닌 함께 칼춤을 출 칼잡이가 필요하다고 봤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결이 제일 맞기 때문에 같이 칼춤 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군요. 왜 추미애 당선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요. 자, 그 가운데 유일한 대항마가 돼버린 우원식 의원. 유감을 표명했어요. 자리 나누듯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 유감이다. 결선 투표까지 도입했으면 결선을 거쳐야지 무슨 단일화를 하느냐라는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뜻밖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는요.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명심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성호 의원한테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추미애 당선인으로 그 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민주당에서도 있네. 그러니까 개딸들의 압력이 저렇게 강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어떤 민주당 관계자가 대선까지 대립각을 추미애 국회의장이 세워주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틀린 거거든요. 네. 왜 틀렸냐면 국회의장은 4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임기가 국회법에 2년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4년 6월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2026년 6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2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런 것들은요. 2년 이내에 판결 대법원까지 정상적이라고 하면 나오고도 남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회의장 막 마친 추미애 당선인이 2026년 6월부터는 또 뭐가 시작이 됩니까? 대선 레이스 이제 시작되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추미애 그 국회의장
그 후보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고 점잖고 그다음 오히려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하는 게 민주당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조금 전에 박성규 차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장이 막 이렇게 막 뭐 이것저것 소란 피우면은 그러면은 더 민주당 표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그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자가 되고 이제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정성호 의원은 친명 좌장인데 이 대표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의원이다라는 평을 받잖아요. 선수도 많고 점잖고.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통 정리를 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관측이 달라요. 이 대표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냐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이 교통 정리가 된다. 저도 좀 놀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측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로 직접 연관이 되는 분이 국회의장 되는 게 좀 부끄러운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예. 너무 친명이니까. 친명 라인으로 가져간다는 부분. 또 그런 면에서 조금 우선 뭐 특히 많은 커뮤니티 속에서의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추미애 의원을 선호한다는 부분도 말하자면 자시할 수 없는 혹은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당연하게 말하자면 선수 조정식 의원의 말을 좀 귀담아 볼 필요가 있는데 조정식 의원이 만약에 정성호 의원이 나왔을 때 쉽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선수에서 추미애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을 제끼고 말하자면 정성호 의원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추미애 의원을 한다라면 관례대로 하는 거거든요. 예. 다선이고 연장자. 조정식 의원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선례대로 다선이고 나보다 나이 많기 때문에 전반기를 양보한다. 조정식 의원도 빠져나올 수 있는 명분이지. 마음속으로는 다음번에 내 기회라고. 네. 정리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우원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정성호 의원을 하기에는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힘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영리하게 네. 빠져나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